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2025년 11월은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습니다. 먼저 제가 베트남에서 댕기열에 걸리면서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요. 회복되는가 싶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가족상을 당해서 급히 한국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채널 업로드가 좀 늦어졌고요. 기다리셨던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또 흉흉한 편인데요. 최근 뉴스와 교민사회에서 한인 간 살인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2025년 초에는 호치민 1군의 유흥업소에서 교민 업주가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MG 조폭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시신을 가방에 은폐하다가 현지인들에게 발각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강했던 만큼 이러한 강력 사건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데 주저하시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실제 범죄 통계를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베트남 방문 시 이런 곳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안전 팁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가장 민감한 살인율 관련된 범죄 통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약 0.5건 수준으로 전 세계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보다는 좀 높지만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총기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강력범죄 발생 양상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트남을 볼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1.5건으로 한국의 3배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시 세계의 평균 5.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고요. 베트남 정부의 치안 강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총회 국영기업 중심으로 강력한 공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전국적인 사회 안정성 유지에는 효과적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폭력 범죄는 어떨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에서 4건 정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 사용 범죄도 극히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은 폭행 혹은 금품갈취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은 10만 명당 약 8에서 10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흉기 혹은 돌발적인 폭행 형태가 많고 야간, 유흥가, 외진 골목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도 소매치기 범죄인데요. 한국은 10만 명당 약 125건에서 140건 정도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고요. CCTV 경찰 대응 시스템이 발달해서 신고율과 검거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약 2배 수준인 250건에서 300건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토바이, 그리고 휴대폰 가방 소매치기, 시장 같은 곳에서 소매치기 하는 게 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범죄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통계로 정리해보면 확실히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전세계 평균에 비하면 안전한 곳이고요. 동남아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안전한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관광객이나 교민들 대상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가 있을 텐데요. 가장 흔한 것은 소매치기입니다. 하노이 구시가지나 호치민 1군의 VBN 거리 혹은 응웬호의 거리, 다낭 나트랑의 해변 주변에 밤늦게 특히 다니시는 분들께는 소매치기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성분보다는 노인이나 아이들, 여성 대상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건 좀 염두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운송수단 기반 범죄들이 있을 겁니다. 무면허 혹은 비공식 택시가 이제 관광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루트 경유 변경을 시도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추가 요금을 결제하게끔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비나선 혹은 마이린과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이제 그랩, 비, 싼 SM과 같은 베트남 정식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사기, 유흥 관련 범죄가 있을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살인사건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등 동남아시아에 이게 문신 많이 하시고 사기, 도박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절대 엮여서도 안 되고요. 눈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서 여행 친구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나서 같이 클럽 갔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 있었죠.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몇 년간 두세 건 정도 빼고는 이러한 불법 조직이나 유흥 관련으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2024년 연말에 호치민 1군에서 교민 업주가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한국 내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확인되었고요. 유흥업소 간 경쟁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떠들썩하게 했던 여행용 가방 속 시신 사건 또한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 수익에 대한 배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살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민사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 내 전과자나 불법 조직 인원들이 베트남으로 잠입해 단기 체류하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체류 기간도 짧고 이동성이 높아 단속이나 예방이 어렵다고 하고요. 한국 국적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도 갈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니까 믿어도 된다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고요. 불법 영업장, 비공식 유흥업소, 도박 등 폭력 범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낯선 한국인 모임, 카톡방, 유흥 권유도 최대 경계 대상이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